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하천입니다. 총선 결과 충격을 좀 추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며칠간 멘붕 상태에서 헤매다가 이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이라고 하는 노래 제목이 있듯이 새벽 2시까지 몇 분 간격으로 총알을 맞아가면서 지켜봤습니다만 역시나였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9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방송 제목처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야권이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판을 엉뚱한 자충수에 걸리고 또 황금 고무신에 현혹이 되고 또 코로나 브로커에 빠지면서 천재이루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맞는 것처럼 기사회생과 인과응보가 맞다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기사회생한 그런 선거가 되었고, 야당은 다 잡은 기세를 과보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런 인과응보의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가 모여서 만든 오늘의 찬란한 부귀영화가 야당의 관리잘못으로 내일의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이슬처럼 날려버린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큰 폐인은 미래통합당 선거 지휘부의 자업자득 작충수에 있었습니다. 우선 3년간 차고 넘치는 결정적인 그 많은 공격 호재거리를 부각된 뜨거운 감동 메시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권 심판 1번지인 종로 황교안 후보의 입에서 하루에 한 건씩 터뜨려져 가지고 정권 심판의 절절함을 메시지로 만들어냈어야만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였던 이낙연은 과연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매몰차게 그 총체적 책임을 공격해 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죄인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했으면 먹고 사는 먹거리 민생 문제를 매몰차게 물고 늘어졌어야만 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친노동 정책으로 성장 동력을 추락시켜 국가 곳간을 거덜낸 좌파 정권에게 더 이상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절규해냈어야만 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냐 아니면 시장경제 성장이냐, 최저임금과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등 또 4대강 보철거 등 경제를 폭발시킨 그런 무등한 이런 정권임을 국민의식 속에 각인시켜냈어야만 했습니다. 또 자유민주냐 공산 독재냐라고 하는 이런 이념과 체제전쟁임을 선포하고 헌법에도 없는 4+1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불법 날치게 통과시켰던 것은 연방제 전체주의 국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양두구육의 막가파식 좌파 정권, 독재 정권임을 공격해 냈어야만 했습니다. 또 9.19 군사협정으로 반미일 삼각 안보체계를 해체하고 산불정책, 사드 배치 등 반미 친중 공산화 블록과 좌클릭 정책을 신랄하게 공격해 냈어야만 했습니다. 또 512조 3천억 슈퍼 예산을 불법 날치기해서 청년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노인 알바로 국민 혈세 퍼주기 선거용 표심 잡기 그런 포퓰리즘 정책들을 당장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국 딸의 부정이박과 정교조의 홍위병 양성사가 될 법한 이런 일반 혁신고 평준화 백년지 대계 역사 애국의 교육 정책 부당성과 공정의 가치를 부각시켜 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경화된 민노총이 귀족노조 폭력파가 돼서 무법천지, 불법 갑질과 고용과 노동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만들어져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청와대 울산 선거 부정 공작과 행정부의 가짜뉴스, 거짓말 퍼레이드, 내로남불의 인사참사, 적배청산, 인권살인, 이런 종북평화노름 등 정권의 꼼수 정치를 만천하에 폭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 초기 방역 실패로 국민을 사지로 몰아간 것을 오히려 자화자찬 성공신화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공격을 해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 폭로를 실기함으로 해서 오히려 코로나 브로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또 국민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주자, 또 100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국민 혈세인 만큼 꼭 필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1천만 원씩 선택과 집중으로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당초의 제안을 고수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장의 표심을 의식해서 무차별 현금 살포가 과연 효과적 전략인가? 앞으로 쌓이는 국가 부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줄여야 하는 불효불급한 그런 예산 항목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고수했어야만 합니다. 또 쓰레기 정당이니 깡패 정당이니 무슨 돈키호테, 에마, 시중 등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좌파의 막말 프레임에 걸려들어서 자당의 후보들을 앞장서 제명시키는 막말 선동, 그런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이런 범법 수준의 자기 후보들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니 마타톤이라고 하는 오히려 야당 공격 프레임으로 덮어 씌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야당은 해야 할 이념과 전쟁, 체제 전쟁을 포기하고 지레 겁을 먹고 자당 후배를 내치는 의리도 없는, 인정도 없는 그런 참으로 나약한 코미디 자폭 선거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586 좀비들은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청년기부터 북계에 충성 맹세를 하고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의식화된 그런 싸움꾼 충견들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붉은 물로 세탁된 주사파 종교, 그런 광신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는 그들에게는 정치 행위가 아닌 혁명과업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이 좌파들은 이번 선거에서 만약 권력을 뺏기면 감옥을 넘어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절체절명, 권력에 목숨을 건 것에 비해서 우리 우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었습니다. 꼼수 선거법을 만든 폭고 도둑을 제대로 잡지 못한 바람에 도둑에게 도둑으로 몰리다가 결국 같이 진흙탕 속에 빠져든 그런 도둑당한 그런 선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선거 초반부터 좌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양비론에 불을 붙여댔습니다. 한마디로 선거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한 그런 선거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낸 참으로 마적단 수준의 그런 정치 기술을 발휘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중도 통합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진정한 보수 집도끼들을 내친 채 반쪽짜리 통합을 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보수 진지만 잘 구축이 되면 귀소 본능인 이런 중도 우파는 기소 본능이 발동해서 다시 보수 진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충고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이념에 약하고 시류에 민감한 이런 중도는 쫓아가면 속성상 도망가기 때문에 좌파들은 중도는 없다, 노선이 다른 그런 자들에게 아부해봐야 표 안 준다, 아양 떨 필요 없다, 중도한테 손 내민다고 표 안 준다, 좌파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 라고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씌워가며 지토끼 관리만을 철저히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우파는 중도를 건너서 절대로 좌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는 절대로 우파로 건너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통합파들은 무책임한 탄핵파 정치꾼들의 협잡에 발목이 잡혀서 좌크릭 중도 통합을 함으로써 황금알 총선 필승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자당 출신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석방 촉구 한마디 못한 그런 적폐 정당임을 묵인하고 또 추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승민 등 탄핵파에 휘둘려 당명까지 바꿔가며 이념적 정체성이 사라진 급조된 자기 부정의 극치인 자살행위 정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탄핵을 덮고 가자고 하는 배신자들 때문에 박근혜 옥중서신에 대한 진정한 보수 우파 대통합에 대한 간절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좌크릭 중도 정당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 20개가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김영호의 정체불명 사천 그런 공천 파동과 비례 위성정당에서의 공천 잡음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 10석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야권의 선거 패착의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30, 40대를 설득해 못한 것이 패착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의 이 40대는 강한 자아의식 형성기였던 청소년 시절 정교조의 영향권에서 좌편향적 이념에 빠진 그런 세력들입니다. 압축성장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자유와 성장과 번영과 반공의 보수 가치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지금도 태극기 세대를 꼰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견고하고 콘크리트 작용화되어 있는 40대를 견인해서 내지 못하는 한 정통보수 성장보수 30%만으로는 전국 단위 선거 승리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문을 열기 시작한 영남권의 인물과 이념 구도와 지역 기반과 함께 철옹성 같은 호남권을 안고 가는, 포옹하는,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분명히 구슬이 서말이었는데도 꿰어내지 못해서 그 구슬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만 그런 선거였습니다. 이제 조국 수호자들이 국회에 들어갔으니까 검찰의 수사 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개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체된 정의 부작용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아마도 김경수 드루킹 사건도, 울산 부정선거 개입도,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도, 신라젠과 라임 권력 사건도, 버닝썬 사건도 다른 판사의 지렛대가 작용할지도 모릅니다. 더욱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로 포퓰리즘 정권의 정상적 법치주의에 심각한 타격을 예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키신저는 코로나 사태를 히틀러가 밀어붙인 벌지 전투에 비교했습니다. 연합군의 발을 6주일간 묶은 데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
독일 국가 폐망을 6개월 앞당기는 그런 전투였다고 이 코로나 사태 현상을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소설 속에 악마는 착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승리한다. 당신이 혐오감을 갖고 투표하지 않을 때 표를 주지 않았던 그 후보자가 힘센 국회에 들어가 얼마든지 당신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든창 미국 변호사는 이번 4.1의 총선에서 여권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면 북한과 적화 통일을 추진해서 결국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겨우 110석으로 개헌 저지선은 확보했다고는 하지만 범진보 190석으로 10석만 꼬드긴다면 개헌도 가능할 것입니다. 두 눈 부릅뜨고 경계해야 될 그런 헌법 개헌 저지입니다. 경계해야만 합니다. 벌써 영혼도 없고 개념도 없는 일부 언론들이 엄연히 법과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음에도 이번 180석 범여권 투표 결과를 가지고 아무것도 모두 다 할 수 있다. 이런 무책임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혈혈단신으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3년보다 더 험한 이업과 탄압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이런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기회를 만들어준 우리는 앞으로 괴돼지로 때로는 노예로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인간응보와 자업자득을 자초했으니 어쩌겠습니까? 감내해야죠. 아마도 우리 국민들의 예견된 질곡과 통곡과 숙명의 역사였는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